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전치사에 걸리면은 학생들 해석하는 게 조금씩 힘들어져요. 쌤도 예전에 그랬어. 근데 이거를 전치사는 우리말에 없어. 한글에. 자, 그러면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거 있지. 조사 또는 보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어 문법에. 자, 그래서 보통 주어 자리에 우리가 은는 이가가 온다 그러잖아. 그치? 영어 주어 자리에 온 거 해석할 때 은는 이가라고 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디에 어디로, 오케이? 무엇과 함께 무엇으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오케이? 얘네들을 우리가 조사라 그래요. 그것처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치사를. 그러면은 좀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그 전치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잠깐 체크하면은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봅시다.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 그래서 이게 왜 전치사냐면은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전치사야. 앞전자야. 그리고 위치할 치자고요. 자, 그러면서 주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장소, 방향, 이유, 수단 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되게 많아. 여러 가지. 오버하면 뭔을 거쳐서란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확인해 주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제일 좀 큰 거, 많이 나오는 거 in, on, at.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크기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대적인 크기가. 하면서 그거 써도 돼. 너 쓰라고 준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얘는 장소하고 시간을 요걸로 같이 써요. 자, 그래서 여기에 in 그랬잖아 지금. 그지? 자, 시간으로 따져보자고. in 하면은 뭐가 들어와? 연도가 들어오죠. 시간 보자니까. 자, on 하면은 보통 여기에 요일이 들어와요. 오케이? 시간, 날짜. 요일이라든지 뭐 데이트가 들어오겠지. 날짜. at 그러면은 뒤에 시간이 붙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크기가 뭐야? 뭐 요일. 오케이? 그리고 시간. 이런 식이에요. 장소도 마찬가지야. 큰 장소가 in, 좀 덜한 게 on, 바로 앞에 가면 이제 a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얘는. 자, 봅시다. The store opens at 10 on Sunday. 자, 봅시다. 10시에, 그쵸? 언제? 일요일마다. on 뒤에 s가 붙었죠? 그쵸? 요거는 수거야. on에 요일에 s가 오면은 매주 또는 매 요일마다. 그래서 뭐 요일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승현아, 계속 그러면은 소리가 앙앙앙앙 이렇게 들려. 자, 그럼 봅시다. Mom is in the living room. 자, 여기에도 in이 있죠. 자, 어머니가 거실에 계십니다. in은 장소에서 또 안쪽을 얘기하기도 해요. 결합 얘기할 때도. 자, 그 다음 We ran to the park. 자, 이 to는요 방향을 나타내는데 뒤에 이제 toward하고 이제 나타내는 게 있는데 니네는 toward 거의 안 나오니까 자, to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to는 어디까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from A to B 있죠. A에서 B로,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야. 자, 여기다가 from A to B 이러면은 A부터 B까지 또는 A에서 B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to라고 하는 거는 도착점을 갖고 있어요. 어디까지. 그러면은 자, 봐봐. 우리는 공원으로 뛰어갔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공원으로 뛴 건지 공원에 도착을 한 건지 어떻게 알아? 전치사가 알려줘요. to가 도착점을 갖고 있어. 근데 만약에 그쪽을 향해서라고만 얘기를 하잖아. 그럴 때는 towar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가 3번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to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얘를 갖고 있어요. 얘. 그래서 뭘 갖고 있다? 도착점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어요. 물론 arrived in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는 걔도 도착점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to는 뭐 할 때까지도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 we can do that. 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 근데 to the death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뭐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뜻이에요. to the end. 그러면은 끝까지란 뜻이고 자꾸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to는 뭘 갖고 있다? 방향성인데 도착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뛰어서 공원에 갔어.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명확해요. 전치사 의미가. 근데 우리가 동사에다 의미를 더 많이 주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뛰어갔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뭘로 해도 괜찮지만 전치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I go to school by bus. 자, by는 뒤에 탈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타고 그런 뜻이 되거든. 요거는 그럼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보통 통학하다 그러죠. 학교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은 보자. 나는 자 뭐야? 여기 보면은 버스로 학교까지 가요. 요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내 도착점이 어디야? 학교다. 그래서 학교로 버스로 통학한다. 이런 의미예요. 요게.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by는 일단 요거 하고 합시다. 그럼 자, on은 기본적으로 요걸 갖고 있으세요. on 접촉이야. 접촉. 오케이? 자, 우리가 이 위에 있으면 책이 책상 위에 있다. 그럼 뭐야? A book on the table이죠. 그쵸? 그러면은 자, 벽에 붙어 있어. 그럼 봐, 얘도 on the wall이에요. 자, 천장에 붙어 있어. 천정에. 그럼 뭐라 그래? 어떻게 보면 천정 아래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On the ceiling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정에 접착 붙어서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딱 접촉돼서 붙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on을 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일이나 날짜 앞에 그리고 무엇에서 관해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학문적인 거 할 때 무엇에 관해서 about이라고 쓰면 틀리니까 얘는 학문적인 거 일종의 논문 또는 뭐 레포트 이런 것들. 자, 그래서 the book is on the desk 책상 위에. 오케이? 책상 위에. 그럼 봐봐. 우리가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왜 데스크탑이야? 논문이에요. 학문적 논문. 학문적 논문이에요. 논문. 자, 그리고 자 데스크탑은 왜 데스크탑이야? 책상이 있어서요. 그렇지. 그걸 우리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노트북은 뭐라고 얘기를 해? 영어로 공책이에요. 그거는 영어로 노트북은 공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노트북이야. 자, 영어로는 그렇죠. 랩탑이야. 왜 랩탑이야? 랩탑 맞아. 랩탑. 왜 랩탑이에요? 랩이 뭐야? 랩이 여기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랩이야. 내가 짧아. 랩이 무릎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랩이야.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이라는 것은 보통 여기다 놓고 이렇게 친단 말이야. 휴대용이라서. 그래서 랩탑 컴퓨터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럼 데스크탑 컴퓨터. 얘는 랩탑 컴퓨터. 오케이? 얘는 왜 태블릿이라고 그래? 태블릿의 원뜻은 뭐야? 석판이라는 뜻이야. 그 우리가 그 점토 가지고 만들어 딱딱하게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글 쓰고 이랬었거든. 그거하고 똑같다고 해서 태블릿이라 그러는 거야. 똑같이. 자, 그럼 영어는 알면은 얘기한 것처럼 어렵지 않은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쓰면 어려워요. 자, 어쨌거나 일단 가봅시다. 자, 그리고 we have a test on 요일이죠. Friday. 그쵸? 그리고 we wrote a report on Korean history. 자, 그는 한국 역사에 관한 레포트를 썼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오는 뭐야? 무엇에 대해서. 얘는 요일 오니까는 뭐뭐에가 된 거지? 그쵸? 아까 접촉도 뭐야? 어디에죠? 단지 접촉에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뒤에 으로 요런 것들 있잖아. 전치사는 요런 것들에 좀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은 얘기한 것처럼 해석하기가 조금 쉬워요. 문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 for는 자, 무엇을 위해라는 게 있고 자, 뒤에 시간, 기간이 오잖아. 그치? For 3 years 뭐야? 3년 동안, 동안. 요 치고는 요거는 니네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요건 비교 대상할 때 for를 쓰는 걸 얘기해. 얘는 비교할 때 for예요. 비교할 때 for. 자, 봅시다. This gift is for you. 자, 이 선물은 너를 위한 것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뭘 건네줄 때 이렇게 얘기하죠. It's for you. 오케이? 이 너를 위한 거야. 이러고. 선물 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여기서 뭐야? 위해서라는 말이 됐겠죠. 위하여. 그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하나를 더 쓰면은 for는 무엇을 위해도 있지만 뭐뭐로 인해서 뭐뭐 때문에 because 있죠. 그거하고도 같이 써요.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해서. 자,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I study English for 2 hours. 나는 2시간 동안이죠. 얘는 동안이야. 그쵸? 동안 영어를 공부했어요. 자, next. It is warm for winter. 자,
자, 여기서는 날씨에 대한 거라서 이걸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 그래요. 비인칭 주어는 해석하지 않아요. 자, 비인칭 주어는 어떻게 한다고? 해석하지 않아. 자, 그리고 얘는 따뜻해. 윈터. 자, 겨울 치고는 따뜻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반적인 겨울들에 비했을 때 좀 따뜻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쌤이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 뭐뭐 때문에는 예를 들어서 보자. 어디였어? 뭐라고 할까? 그냥 I went home. 내 집에 갔어. 자, 내가 아파서 그럼 뭐야? For I was sick. 오케이, 내가 아팠기 때문에. 됐나요? 그럼 for는 뭐뭐 때문에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 좀 전에 얘기한 toward는 방향만 나타내고요. 도착이 뭐야? to. 알겠죠? 그래서 she walked toward the door. 그녀는 문을 향해서 걸었다야. 도착한 게 아니죠. 얘가 to가 되면 뭐야? 문에 도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일단 날립니다. 자, 그 다음. 자, 접속사. 자, 접속사는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종속 접속사만 체크를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주절하고 종속절하고 하면 되는데 승현이도 그러다가 찢어지면 안 준다. 종이 잘 찢어져. 두꺼워도 그렇게 치면은. 알았지? 자, 봅시다. 자, 그 접속사는 한 가지. 접속사는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는 얘기야. 항상 주어와 동사가 와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접속사가 아니야. 전치사야. 자, 그럼 봐봐. 여기 접속사는 뭐다? 동사가 있다가 되지. 그치? 자, 여기다 전치사 하나 써보자. 그럼 앞에 우리 했으니까.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요. 또는 동명사. 자, 그럼 봐봐. 포인트는 접속사는 동사가 있지. 그쵸? 전치사에는 동사가 없어요. 전치사는. 자, 그럼 봅시다. 접속사는 and, but, or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요. 얘는 and가 있으면 뭐야? 뭐뭐 했다 그리고. but이 있으면 뭐뭐 했다 그러나. or가 있으면 뭐뭐 했다 또는. 요런 케이스죠. 자, 그래서 나는 제니고요. I'm from Canada. 나 캐나다 출신이에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Do you like dogs or cat? 자, 너는 개 또는 고양이를 좋아하니? 이렇게 된 거죠. 얘는. 그래서 개나 고양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데 여기 등위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종속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관계대명사 했잖아. 그치? 그럼 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우리가 분사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때 종속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종속절. 그럼 종속절은 뭘 종속절이라고 하느냐? 자, 대장 역할하는 문장. 얘는 우리가 주절이라 그래요. 얘를 주절.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 거기에 속해 있는 문장. 그 따라다니기 때문에 종속이야. 속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절은 접속사가 없어요. 주절은. 자, 그런데 종속절은 뒤에 접속사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I think. 자, 나는 that you're right. 네가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자, 종속절이라고 해요. 얘는 종속절보다는 얘는 명사절. 얘는 I가 주어고요. think가 동사고요. that you're right. 이 that은 생략 가능해요. 얘는 목적어 자리에. 자, 그 다음 봅시다. He stayed at home when it rained. 요게 이제 나오죠. 자, 봅시다. when이 지금 뭐예요? when이 종속 접속사. 자, 종속 접속사고요. 자, 그리고 그럼 뭐야? 뒤에 주어 동사가 있죠? When it rains. 비가 오면 비가 올 때 he stays at home. 그는 집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좀 더 얘기하면 얘를 우리가 대정되는 거 주절. 뒤에 있는 얘를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자, 됐죠? 근데 얘들은 이 뒤에 있는 얘를 앞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도 똑같은 문장이야. 이거 우리말에는 이게 안 돼 잘. 근데 영어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 마음대로. 알겠죠? 규칙 없어.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자, 감탄사는 굳이 뭐 크게 신경 안 써야 돼. 자, 그럼 이제 품사는 다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쌤이 얘기하면 자, 이게 뭐 전치사구, 명사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명사절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럼 봐봐. 명사구, 명사절 이 얘기를 좀 많이 쓴단 말이야.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구와 절의 차이는 뭐야? 합니다. 자, 시원. 구와 절의 차이는 뭐야? 구와 절의 차이. 전에도 얘기했었어 이건 쌤이. 자, 하나의 차이가 있어. 동사. 자, 구는 동사가 없어. 절은 동사가 있어. 자, 봅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지금은. 자, 구는 뭐다? 자, 동사가 없고요. 절은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어 동사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자, 그럼 봅시다.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만들어졌는데요. 주어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동사가 없단 얘기야. 동사가. 오케이? 자,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하니라 그랬잖아. 동사가 있단 얘기예요. 요게 포인트야. 자, 봅시다. Do you like playing computer games? 자, 그럼 보자. 자, playing computer games. playing은 동명사입니다, 지금. 자, 너는 자,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you like니까는 무엇을 좋아하다잖아. 그쵸? 이게 명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 그치? 그냥 목적어 자리죠. 자, 목적어 자리는 뭐야? 명사 자리죠. 동사가 있어 없어?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해? 얘를 명사구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구인 거야. 구. 왜냐면 내가 혼자 있으면 I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들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주어 동사 있는데 여긴 접속사가 있지. 그쵸? 얘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없는 게 주어고요. 접속사 있는 게 종속절이야.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주절, 종속절 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절. 그쵸? 동사가 있으니까 뭐? 절. 됐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자,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이는데 자, 얘가 뭐야? 명사자리죠. 여기 명사자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게 동사가 있으면은 명사절이고 동사가 없으면 명사구예요. 오케이? 자, 지금 요거 쌤 명사구, 명사절, 구절 얘기했는데 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자, raise your hand. 자, 그럼 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자, 명사자리라 그랬지. 그치? 그럼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야. 그치?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쌤 저 주어 몰라요. raise your hand. 목적어 몰라요. 그럼 다 알지. 그치? 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는 뭐여야 한다? 명사여야 하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지? 승현아 이해됐어?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에 동사가 있으면 뭐가 돼? 절. 없으면 구. 됐어? 소리 됐니? 자, 이거는 용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용어. 왜냐면은 이게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학생들이 선생님 저 문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이거는 이걸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한글을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야. 이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봐. 명사 구 그런데 모르겠어요. 구는 동사가 없어. 오케이. 절은 동사가 있어. 근데 왜 명사구 왜 명사절이야? 명사 자리에 들어가니까.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데 동사가 없어. 그럼 뭐야? 명사구. 명사 자리에 들어갔는데 얘가 동사가 있어. 그럼 뭐야? 명사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를 모르면은 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용어를 알아야 뒤에가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용어를 아는 학생들한테는 크게 요거 그 소용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용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He wrote an interesting story. 자,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자리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명사라 그래요. 품사 하나로. 근데 지금 뭐야? 두 개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명사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 대신 얘 보니까는 뭐야? interesting은 형용사인데요. 자, 명사구는 끝이 명사로 나요. 그치? 끝이 명사로 안 나는 케이스 거의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쓰지 마세요. 이거는 he is a very nice handsome guy 이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guy 명사로 끝났죠. 그치? 그리고 뭐야? 앞에 주절이 붙었잖아. 그치? 근데 뭐야? 얘 그래서 명사구라 그래요. 선생님 여기 부사도 있고 형용사가 있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끝이 뭐야? 명사로 나서 얘를 이렇게 꾸며준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명사구라 그래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next. 자, 요런 거 형용사 구, 형용사 절, 이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그냥 형용사 역할이야. 자, 우리가 영어나 국어에서 형용사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명사로 수식하잖아. 그치? 자, 얘는 포인트가 이거야. 형용사 구했지만은 딴 거 없이 뭐야? 명사 수식, 명사 꾸밈. 자,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지난 기말고사 때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한글은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만 꾸며줘요. 영어는 뒤에서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관계대명사도 있긴 하지만 투부정사 형용사적인 용법이 대놓고 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형용사가 뭔지는 알죠? 그쵸? 자, 선생님 형용사를 저 몰라요. Raise your hand. 손 들어. 내가 물어볼 거야. 자, 동원 형용사가 뭐야? 그거를 꾸며주고. 아, 맞아. 꾸며주긴 해. 근데 어떤 놈들이냐 그 얘기야.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냐고. 야, 단어가 어떤 단어냐고.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를 알아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잘? 알 것 같다고? 자, 그럼 형용사를 뭘 형용사라 그래? 아, 그렇지. 근데 그 단어가 꾸며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알아? 아, 물론 해석하면 알긴 하지. 부사도 꾸며주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자, 물론 그렇기도 하지. 근데 쌤은 순수하게 단어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형은 생김새야. 아, 빛깔이구나. 빛깔 형자. 그래서 색깔이라든지 빛깔 이런 것들이 수량 이런 것들이 형용사에 들어가고요. 용은 생김새야. 자, 그럼 물어보자. 나이스가 명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지. 굿이 명사야 형용사야? 그래, 이게 형용사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 뭐해? 뒤에 이제 명사가 오면 명사를 꾸며준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니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단지 얘기 들으면 나 몰라요. 아니야. 조합시키면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자, 부사 얘 날려.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이건 좀 더 하면서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은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거에서 나와요. 대신 포인트 하나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중에 가면서 합시다. 자, 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사가 있다 그랬죠.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얘는 그냥 해석하면 되니까는 큰 문제 없고요. 아까 종속 접속사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쵸? 자, 근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요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반적으로 명사절은 밑에 두 개 가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는 명사 자리에 위치하는데 뭐야? 동사 들어가면 명사절. 얘는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데 동사 들어가면은 형용사절. 얘는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데 동사 들어가면 부사절. 그러니까 보통 얘들은 종속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이 많아요. 얘는 자, 일단은 중요하진 않으니까 지금 쌤 뭐라 그랬어? 종속절이라 그랬지? 그쵸? 얘들은 자, 자세 바라고 눈이 이제 감기기 시작해요. 딱 간다지 지금. 자, 그래서 보면은 자, I think that he's smart. 나는 그가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아까 여기 명사절 목적어 자리라고 그랬잖아. 그치? 목적어 자리니까 얘는 뭐야?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절이지. 그쵸?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구는 아니야. 그쵸? 아, 니네 절구 따지는 거를 시킬 건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키긴 해야 되겠구나. 금요일 클리닉 하려면은. 금요일 클리닉 할 때 명사군지 명사절인지 구분시키려고. 자, 여기 he likes a girl who has a big eye. 자, 그럼 봐봐. 여기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으면은요 일단 무조건 뭐? 형용사절. 오케이? 무조건이야. 관계대명사 들어간 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뭐다? 형용사절. 자, 관계대명사 들어있으면 형용사절이에요. 원래 이제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만 원래는. 자, 그 다음 자, 종속 접속사 들어가 있죠? 그쵸? 자, 보자. 여기 because 얘 지금 접속사란 말이야. 그쵸? 그럼 얘 뭐가 돼?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부사절 그런데 그 신경 안 써도 돼. 종속절.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자, 우리가 품사를 얘기한 이유는 그리고 구절 얘기한 거는 얘를 확인하기 위한 거야. 얘를. 자, 봅시다. 자, 주어. 자, 동작에는 뭐 중요하지 않고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 절. 얘가 뭐야?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요. 현우야.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다 어느 자리?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즉 뭐야?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얘가. 알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라고 하고요.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어라고 합니다. 얘가 보호 자리에 있으면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봅시다. 명사절은 자, 첫 번째. 자, 이 명사절은 의문사의 주어 동사에서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대명사 할 때 관계대명사 what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what으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 즉 what이 들어가는 것은 뭐야? 다 명사절입니다. 걔는.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안 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의문사의 주어 동사야. 자, 그럼 보자.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자, was wrong. 자, 그럼 보자. What he said. 여기 보니까는 뭐야? What 의문사가 와 있고요. he 주어가 있고 said 동사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의문사의 주어 동사가 와서 해석해 보자. 그가 말했던 것. 그쵸? 요렇게 해석되는 거야. 현우야, 그가 말했던 것은 잘못됐다. 됐나요? 그래서 어느 자리 들어가 있어 지금? 주어 자리. 얘가 목적어 자리 들어가 있으면 목적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세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아까 얘는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안 쓴 사람은 좀 이따 집에 갈 때 써야 될걸.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자, that he loved her. 자,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은 이렇게 된 거야. was a rumor. 자, 그럼 봅시다. 자, 대세 주어의 동사의 목적어. 자, 됐나요? 그 주어 자리에 있어서 이런 거야, 이게. 자, 그래서 해석할 때 얘는 뭐야? 자, 주어 자리에 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은는 이가. 그쵸? 기억하세요? 주어 자리에 오는 거 은는 이가. 우리말의 주어는 은는 이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자, 주어 자리. 자, 체크합니다. 존, 즉 동사 앞에가 뭐가 돼?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입니다. 그쵸? What you said. 요 is가 전체 문장의 동사예요. 그래서 what you said가 뭐가 돼? 주절이에요. 주어. 명사절. My sister liked roses. My sister가 주어겠죠. 자, 그리고 that she liked him. 여기까지 와야 돼.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주어겠죠. 그럼 그가 그를 좋아했다는 것은 루머네요. 이렇게 된 거지. 루머는 소문이라는 뜻이에요. 동사 앞에가 일반적으로 뭐다? 주어다. To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하는 것. 오케이? 그 to 부정사나 동명사는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쵸? 자, to 부정사는 주어 자리 와 있으면은 뭐 다 마찬가지야. 뭐뭐 하기. 오케이? 자, 근데 영어로 말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자, 요런 거예요. 동명사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speaking English 영어를 말하는 것은 is very fun. 자, 매우 재밌다. 영어로 말하면 재미는 있어요. 자, next. 자, 동사.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동사 특성 뭘까요? 수연아. 동사. 자, 동사 특징은요. 그렇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시제가 있어요. 자, 시제 형태는 몇 가지일까요? 아? 두 가지. 자, 12시제가 12개인데 거기에 수동태 8개를 합쳐야 돼. 20개야. 오케이? 자, 그 시제는 12시제의 20개 형태예요. 능동 12개, 수동 8개.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준동사하고 비교할 때 쓰는 거고 태가 있다. 지금 여기 있잖아. 능동태, 수동태. 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의미로는 뭐야? 말 그대로 우리말의 동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영어랑 우리말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자, 봐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동사잖아. 그치? 형용사는 아름답다의 형용사 표현. 우리말. 그래, 아름다운. 그쵸? 부사. 그렇지. 근데 이거를 영어에 갖다서 얘기를 하면은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아름다운, 자, beautiful. 얘는 형용사예요. 얘를 동사처럼 만들려면은 앞에 비동사를 붙여야 돼. 요렇게 해야지 얘는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얘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계속. 근데 우리말은 뭐야? 아름답다가 되니까 동사처럼 느껴지잖아. 그것 때문에 해석하다 보면 요게 헷갈려. 근데 이거를 지금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갑니다. 나중에 니네가 영어를 좀 더 잘해보겠다 그러면은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You ran to the park 그럼 제 공원에 가 있구나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이거를 그게 사실은 영어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긴 해요. 문장 구성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버리는 거. 막 해석해서 이게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상황을 그려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사실은. 니네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쌤도 이렇게 배워가지고서 대학까지 가가지고서 대학원 가서 그거를 많이 깨달아. 대학 때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영어를 잘하려면은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해서 하는 거지 글자를 머릿속에서 해가지고서 그걸 영어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영어를 되게 못하게 돼. 실제로는. 자, 아무튼 가봅시다. 자, 그리고 동사는 자, 그래서 뭐야? 주어 다음에 붙어서 전체 문장을 이끌어주는데 한 가지 이 동사는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말이 제일 뒤에 붙잖아. 그치? 근데 가끔 문장이 길어지잖아. 그럼 가운데 끊고요. 거기 있는 동사를 다시 뒤에 한번 가서 붙여주면 돼요. 그게 끊어읽기야. 직독직기 한다고 해서 단어만 막 나열하잖아. 그건 중학교에서만 통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거의 사망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그 굉장히 많이 있어 그거. 자, 아무튼 가봅시다. 자, 그럼 얘는 동사죠. 자, 우리 동사의 밑줄 한번 쳐보자. flies, looks, wrote, bought, has been 요 두 개 다 같이 쳐야 돼. 얘는 하나만 치면 안 돼요. 자, was written.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동사의 특징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형태를 한번 얘기해보자. 형태. 현재형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돼? s나 es 또는 뭐 is가 붙겠죠. 그쵸? 얘가 뭐야? 현재형. 두 번째, 뒤에 보통 ed가 붙어요. 그럼 과거나 과거 분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동사 형태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과거 분사에다 가운데에다 이렇게 줄을 하나 그으세요. 왜? 동사 형태를 얘기하는데 과거 분사가 형태가 같다고 해서 얘도 동사 그러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 알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have나 has 또는 had 뒤에 뭐가 와요? 과거 분사가 오죠. 흔히 우리가 이거를 pp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 네 번째. 비동사에 과거 분사 오죠. 수동태. 이 비동사에서 모든 시제가 다 바뀌죠. 여기서.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가끔씩 학생들이 헷갈려 해. 조동사에는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와요. 그쵸? 자, 여섯 번째. 요거 니네도 요즘 이제 조금씩 나와요. 원래 비동사 뒤에 오는 형태는 진행형의 형태를 보면은 비동사 뒤에는 ing가 와서 현재 진행이 올 수 있지. 그치? 그리고 과거 분사가 와서 수동이 올 수 있어요. 자, 얘는 진행형.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럼 비동사 뒤에는 뭐만 온다? ing하고 pp 요거 두 개가 왔을 때 우리가 얘를 동사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근데 이 뒤에 오는 게 보어 자리에 to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이 올 때가 있어. 그건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줄게. 니네 한번 나오긴 했었어. 자, 일단 그럼 동사 형태는 뭐야? 이게 다잖아. 이 중에 니네가 모르는 형태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쵸? 쌤이 왜 이 형태를 써주냐 하면은 영어는 나중에 니네가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 거 하면서 넘어가면은 뭘 하냐면은 형태로 체크하는 연습을 해요. 지금부터 조금씩 얘기를 해줄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그러한 동사 특성을 기억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문법을 해석을 별로 안 해요. 그게 우리가 고급 문법이라 그래. 굉장히.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외워야 될 동사들이 있는데 그것만 외우면 돼. 니네가 총 외워야 될 게 100개도 안 돼. 니네가 생각해봐. 100개가 안 되는 걸 외웠는데 그걸 가지고서 문법을 얘기할 때 고등학교까지 다 써먹는다. 수능까지. 야, 남는 장사잖아. 안 그래? 그리고 니네 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막 힘들어하는데 나는 문법을 편하게 가고 있어. 고등학교 내신은 그렇게 가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이 문장이 현재형이다. 어떻게 알아? 동사가 현재형으로 변화된 거 보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형태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비행기가 난다. 원래는 fly잖아. 얘가 3인기 단수 현재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쵸? 니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나중에 형태로 엮어서 보면은 되게 편해져요. 그게. 자, 그 다음 자, 목적어는 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